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화학의 기초 15편입니다.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비활성 기체, 그리고 간단하게 공유결합까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을 때 주기율표는 두 가지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로 줄인 주기와 세로 줄인 족, 이렇게 두 가지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주기율표에 있는 물질은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금속, 비금속, 그리고 둘의 성질을 모두 갖는 중금속. 금속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표의 왼쪽에 위치했었고요. 양이온이 되기 쉬웠으며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있으며 음이온이 되기 쉽고 보통 상온에서 고체나 기체 상태인데 여기 있는 이 브로민이 액체 상태라고 했었습니다. 금속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고체지만 여기에 있는 수은이 액체 상태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에는 열과 전기 전도성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예외적으로 있는 예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열과 전기 전도성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중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의 특징을 모두 갖는 친구들이다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율표에서 족이 같다라는 건 여기에 있는 원자들의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라는 건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쪽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수소를 제외한 요 6가지의 금속은 전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를 묶어가지고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고요. 2족 금속은 알칼리 토금속, 17족 원소들은 할로젠 원소, 18족 여기 이제 헬륨이 저번 시간부터 빠져있죠. 헬륨이 포함된 얘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기율표상에서는 원자과 전자수에 따라서 원자의 성질이 결정된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원자과 전자수는 족의 1의 자리 숫자를 보면 된다. 얘는 1족이면 원자과 전자수가 1개, 얘는 13족이면 원자과 전자수가 3개, 17족이면 원자과 전자수가 7개, 18족은 예외적으로 원자과 전자수가 0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갔었죠. 원자과 전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의 수다.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옥텟 규칙에 의해서 이미 안정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화학 결합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즉 이미 안정해서 화학 결합을 할 필요가 없는 얘네들의 원자과 전자수가 0이 되는 거고요. 1쪽부터 17쪽까지 있는 얘들은 아직 옥텟 규칙에 의해 안정한 상태가 되지 못했다. 즉 어떠한 방식을 통해 안정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취하는 게 뭐다? 화학 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의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우리가 옥텟 규칙 복습을 했었습니다. 옥텟 규칙, 전자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 들어간다. 이렇게 첫 번째 2개, 두 번째는 8개, 세 번째 껍질에도 8개까지 들어가고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 최외곽 전자 껍질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안정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족의 1의 자리의 숫자가 원자과 전자수를 결정합니다. 15족이면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예요? 5개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옥텟 규칙에서 알 수 있는 점, 기본적으로 비활성 기체를 제외한 원소들은 전부 다 안정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안정화되게 된다? 화학 결합을 통해서 안정화되게 된다. 근데 우리가 배울 화학 결합의 종류가 3가지 있다고 했었습니다.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온결합. 그중에 오늘 공유결합까지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알칼리 금속부터 같이 공부해보죠. 알칼리 금속은 아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복습하셨다시피 1쪽에 있는 금속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자과 전자수가 1개인 원자들이기 때문에 1가 양이온을 형성하면서 안정해져요. 그리고 알칼리 금속은
원래 태생적으로 반응성이 큰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리나칼, 루세프 이 6개의 원소는 전부 반응성이 큰 원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원자 번호가 큰 얘들이 반응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응성이 더 크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더 큰 금속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은백색 광택을 띠고 무르다. 일단 금속이기 때문에 광택을 갖습니다. 근데 상당히 무르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무르냐? 커터 칼로 잘릴 정도로 무르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뭐냐면요, 상당히 반응성이 크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들이랑도 반응을 하냐? 물과 산소와 매우 빠르게 반응합니다. 근데 이게 요 위에 있는 특징과 관련이 있어요. 원래 알칼리 금속은 은백색 광택을 띄어야 돼. 근데 반응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면서 산화물을 형성해 버려요. 근데 그 산화물의 특징, 광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노출된 알칼리 금속을 보면은 광택이 잘 안 보입니다. 왜요? 산화물을 매우 빠르게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광택을 무조건 봐야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커터 칼로 그 금속을 자르면 단면의 광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조금의 시간만 지나게 되면 바로 다시 산화물을 형성하면서 광택이 사라진다는 거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화물을 형성하는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4M 플러스 O2는 2M2O. 여기에 말하는 이 M이 뭐냐면요, 알칼리 금속의 대표 원소 기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M이라는 원소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화학 반응식에서 M이라고 써놓는 얘들은 그냥 알칼리 금속을 대표하는 어떠한 원소 기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할로젠 원소는 우리가 X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약속된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서 M으로 표현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화학 반응식이 이제 완성되어 있는 걸 보면 어렵지 않아요. 고체 상태의 알칼리 금속과 기체 상태의 산소가 반응했더니 뭐 산화물 형태의 어떤 고체 물질이 만들어졌다, 이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화학 반응식으로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배웠던 것처럼 써요. M 플러스 O2 화살표 MO. 여기가 M2O인 것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칩시다. MO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사실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알칼리 금속은 1족 원소니까 1가 양이온을 형성할 거고, 여기에 있는 산소는 산화이온이 되면은 2가 음이온을 형성한다고 배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말을 했었죠.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항상 전하량의 합이 0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전하량의 비가 1대2네? 그럼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된다? 2대1로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M2O가 나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했던 대로 개수 맞춰주면 돼요. 산소가 2개인데 산소가 하나네. 산소 2개로 맞췄더니 금속이 4개가 됐네. 금속도 맞춰줘야겠다. 이러면 우리가 밑에 썼던 화학 반응식이 그대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거 한 번씩 연습해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학 공부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을 이야기를 할 테지만 화학 반응식이 나오면 꼭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써보는 연습을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특징인데요.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면 알칼리 금속이 물이랑 반응하면은 수소기체가 나온다. 근데 여기에는 이 MOH, 요거는요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입니다. 알칼리 금속과 물이 반응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OH라는 이온이 나와요. 근데 처음 보는 이온은 아니에요. 저번에 우리가 이온 배울 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이 이온의 이름은 수산화 이온이죠. 수산화 이온.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응을 다시 보면 알칼리 금속과 물이 반응하면 어떤 수산화 금속에다가 수소 기체가 생성되게 된다. 이 반응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개수를 맞추는 건 마찬가지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M 플러스 H2O. 알칼리 금속과 물이 반응하면은 이렇게 수산화 금속이 만들어지고
수소 기체가 나온다. 이제 요거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개수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써놓고 봤을 때 일단 금속의 개수는 맞죠. 근데 산소의 개수도 맞는데 수소의 개수가 여기는 2개, 여기는 하나에 2개에서 3개가 나와요. 그럼 이런 경우는 홀수인 쪽을 먼저 조작을 해줍니다. 아이고, 이렇게 조작을 해줬어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수소 기체가 몇 개가 됐죠? 총 4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소 기체도 4개로 이렇게 해줬더니 수소 기체 4개, 그리고 이게 수소 기체가 아니라 수소 원자입니다. 죄송해요. 수소 원자 4개, 그리고 여기에 산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 금속 2개, 그럼 이쪽에 금속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특징을 다 공부하면 질문이 나와야 맞아요. 선생님, 이런 금속이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건 알겠거든요. 근데 왜 알칼리 금속이에요? 이 알칼리라는 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 알칼리라는 말을 이해를 하려면 산과 염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이 사람들은 아마 산, 염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요. 우리가 뒤에서 산, 염기 정의를 배우면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배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이온이 나와요. 즉 이 용액의 액성이, 용액의 성질이 염기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염기성의 다른 말이 알칼리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이 금속은 물과 반응했을 때 알칼리성을 띠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뒤에 우리가 산염기 배울 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이야기를 한다. 즉 지금 이 용액에는 수산화이온이 있기 때문에 용액의 성질은 염기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염기성의 다른 말이 알칼리성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금속은 물과 반응했을 때 물의 성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꾸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으로 부르겠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저번에 우리가 주기율표에서는 알칼리 토금속도 다뤘잖아요. 근데 알칼리 토금속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만 공부하고 할로젠 원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젠 원소는 아까 배웠던 것처럼 17쪽에 있는 비금속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17쪽이면 원자가 전자가 몇 개예요? 7개예요. 전자 하나를 얻으면 안정해져요. 즉 일가 음이온을 형성하는 친구들입니다. 할로젠 원소의 특징,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요. 아까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했죠? 얘는 반대입니다. 플루오린이 가장 반응성이 커요. 그리고 할로젠 원소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반응성이 큰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실온에서 이 원자 분자의 형태로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분자를 형성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어떤 분자래? 이 원자 분자래요. 얘네들 2개가 결합해가지고 분자를 형성하는구나, 이런 식의 분자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다 들은 사람은 알아야 돼요. 이 원자 분자, 2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 보니까 2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각각은 한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2개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이원자 분자는요, 색깔을 갖고요, 상태가 좀 달라요. 여기에 있는 플루오린은 기체, 옅은 노란색을 띱니다. 이때 말하는 상태는 상온에서의 상태, 25도씨에서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염소는 마찬가지로 기체로 존재하는데 얘의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옛날엔 막 담황색, 황록색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조금 더 순화해가지고 옅은 노란색, 노란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로민은 주기율표에서 배웠죠? 얘는 액체 상태인 물질이고요, 젓갈색을 띱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I2는 아이오딘, 얘는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고요, 색깔은 보라색을 띱니다. 이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에는요, 상온에서의 상태와 색깔까지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반응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금속과 수소와 잘 반응을 하는데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일가 양이온을 형성하는 얘들이죠. 그래서 수소와 반응하게 되면은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HF, HCl, HBr, HI 이런 얘들이 만들어져요. 플루오리나 수소, 염화수소, 브로미나 수소, 아이오디나 수소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할로젠 원소가 보통 교과 과정에서 알칼리 금속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결합된 화학식을 쓰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알칼리 금속 반응성 크죠?
할로젠 원소 반응성 크죠? 두 개 놔두면은 자연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알칼리 금속과 반응이 진행됐다. 뭐 리튬이라는 알칼리 금속과 염소라는 할로젠 원소가 반응이 진행됐다.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금속 화합물은 이렇게 됩니다. 염화, 리튬 이런 애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할로젠 원소는 끝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활성 기체까지 보면은 주기율표에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들에 대한 공부는 마무리가 돼요. 비활성 기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이었어요? 바로 18쪽에 있는 원소들이었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 오가네손인데 여기 밑에 있는 오가네손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합성한 원소입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요 18쪽 원소죠. 18쪽 원소의 특징, 원자과 전자 수가 0이다. 즉 화학결합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외각 전자 껍질이 이미 모두 다 채워져 있어요. 옥텟 규칙에 의해서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학결합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8쪽 원소, 옥텟 규칙에 의해서 안정, 화학결합 형성할 필요 없다. 근데 무조건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진짜 말도 안 되는 특정한 상황에서 비활성 기체가 화학결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수준에서 비활성 기체는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라고 배워요. 여기까지 보면은 그리고 요거만까지 볼게요. 1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라는 건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단위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1원자 분자래요. 즉 누구랑도 결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고유한 상태로 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자가 되려면요 안정해져야 돼요. 결합을 해야 돼요. 그 말은 지금 나는 원래 불안정했고 다른 원자 또는 나랑 같은 원자들끼리 화학 결합을 통해서 안정화를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활성 기체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안정하다 보니까 분자를 따로 형성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원자 자체가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이런 얘들은 선생님 얘도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네요. 얘도 1원자 분자인가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분자라는 표현은 비금속에만 씁니다. 여기에는 얘들은 바로 금속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쓸 수 없다라는 거. 여기까지 보면 이제 주기율표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끝이 나는데요. 이러면 강의가 조금 짧을 것 같아서 오늘 화학결합 중 첫 번째 공유결합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루고 다음 시간에 금속결합과 이온결합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할게요. 공유결합의 뒤를 보면 지금 뭐라고 써져 있어요? 비금속 짝대기 비금속 이렇게 써져 있죠. 이거의 뜻이 뭐냐면요.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뒤에 배울 금속결합과 이온결합은 이런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인 공유결합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얘도 정의만 보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자쌍을 공유한다.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강의를 지금 들으면 공유결합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3분 내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지금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티노가 있고요. 티노의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 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9,000원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9,000원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약간 병적으로 10,000원짜리가 없으면 되게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침 여기에 있는 이 A 학생도 선생님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둘은 미칠 것 같아. 왜? 나는 10,000원이 있어야 안정한데 둘 다 9,000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A야, 너 일로 와봐. 우리 같이 10,000원짜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8,000원, 1,000원 이렇게 쪼개고 너도 가지고 있는 돈을 8,000원, 1,000원 이렇게 쪼개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1,000원을 우리 공동 소유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게 되냐면 나는 8,000원이 있어. 너도 8,000원이 있어. 근데 우리 공동 금액으로 얼마가 있어? 2,000원이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 2,000원에서 1,000원은 내 돈이고 1,000원은 여러분 돈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겠다? 우리는 이 2,000원에 서로 1,000원씩의 지불을 내고 이 2,000원을 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9,000원이 있었고 A도 9,000원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공유하게 되면 나도 10,000원이 있는 거고 A도 10,000원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내가 가진 돈은 10,000원이 아니라 9,000원이에요. 근데 10,000원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8,000원이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도 8,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0,000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가 부족하죠? 서로 2,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이번에는 우리 2,000원씩 공유를 해보자. 서로 6,000원, 6,000원은 자기 돈 하고 2,000원씩을 공동 소유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2,000원이 내 거 2,000원, 네 거 2,000원 하니까 총합이 4,000원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얼마다? 10,000원이다. 네가 갖고 있는 돈은 얼마다? 10,000원이다. 우리는 안정하다. 근데 실제 갖고 있는 돈은 8,000원씩이라는 거죠. 느낌만 내는 거예요. 느낌만.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염소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염소 원자번호 17번이죠. 그럼 얘의 전자배치를 써보면 2, 8, 7. 얘도 2, 8, 7이에요. 옥텟 규칙으로 봤을 때 둘 다 전자 하나가 부족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야, 우리 7개씩 전자 있잖아. 근데 나도 6개는 내가 갖고 1개는 공유해 줄게. 오른쪽에 있는 염소도 그래, 그럼 나도 6개는 내가 갖고 1개는 공유해 줄게. 그럼 우리 서로 공유하는 전자가 2개네? 그럼 나도 8개, 니도 8개, 우리 모두 만족, 우리 모두 안정.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전자쌍을 공유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전자 하나, 네가 갖고 있는 전자 하나, 이걸 합치면 전자쌍이 되죠. 만약에 여기는 얘가 산소였다면 2, 6, 2, 6 이렇게 가죠. 그럼 내가 전자 4개 갖고 2개 공유하고 4개 갖고 2개 공유하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공유하는 전자가 4개 되면은 나도 8개, 니도 8개, 우리 모두 만족.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공유되는 요 전자들이 어차피 내가 하나 주면 니도 하나 줘야 되고 내가 2개 주면 니도 2개 줘야 돼. 이때 만들어진 이 전자는 서로 간의 전자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쌍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자기가 부족한 전자만큼 전자를 공유하면서 전자쌍을 형성해요. 그게 바로 공유결합이 되는 겁니다. 왜? 이때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화학적으로 안정해지게 되니까요. 어렵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이해가 됐다면 공유결합 끝난 거예요. 공유결합 이해됐으면 다음 시간에 배울 이온결합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자쌍을 공유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 비활성 기체와 같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전자쌍을 공유한다, 안정해진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공유결합을요 모형으로 나타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위쪽에 있는 건 염화수소가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수소 전자 하나, 염소는 전자 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자는 당연히 원자과 전자겠죠. 얘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야 돼요. 얘는 두 번째 전자 껍질이기 때문에 전자 8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얘도 전자 하나가 부족하고 얘도 전자가 하나가 부족하죠.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7개의 전자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6개짜리, 1개짜리.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공유하는 거죠. 그럼 그때 공유한 전자쌍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모두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건 좀 HCl은 복잡하니까 내가 HF를 그리고 싶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 수소 숫자를 써가지고 그릴게요. 수소하고 플로린하고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 1 해서 이렇게 전자 껍질 그려주시고 여기에 전자 2개를 미리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이 전자 2개가 포함되도록 플로린 껍질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플로린은 원자번호 9번이니까 이렇게 써주고 여기에 남는 전자를 이렇게 채워주면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이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그릴 때에는 이렇게 전자 껍질이 미리 겹친 상태에서 그리지 마시고요. 한쪽을 그립니다. 그리고
얘네들 전자 하나씩 공유하면은 여기에 전자가 2개 그려져야 되구나. 그럼 2개 그리고 나머지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있는 거는 살짝 달라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요,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6개예요. 즉 전자가 2개 부족합니다. 탄소는 원자가 전자가 4개예요. 전자가 4개 부족합니다. 산소는 아까 봤죠? 원자가 전자가 6개니까 2개 부족이에요. 지금 이 말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옥텟 규칙에서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는 6개 들어가 있습니다. 2개가 부족해요. 4개 들어가 있습니다. 4개 부족해요. 6개 들어가 있습니다. 2개 부족해요. 이거를 쓰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앞에서 여러 원소들, 원자들 배우면서 선생님이 몇 주기 몇 쪽인지 다 외우라고 했죠. 왜? 그게 나중에 원자과 전자수를 결정을 해요. 여기는 탄소가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이거 4개인 거 그림 나와 있으면 다 알죠. 근데 만약에 여기 질소 나왔어. 얘 몇 개인데? 5개야 원자과 전자. 어떻게 말할 건데? 왜? 질소는 2주기 15족이잖아요. 15족 원자과 전자수 5개. 그럼 얘는 공유랍하기 위해서 전자 3개 부족하다. 이걸 쓸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 화학의 기초 1편, 2편, 3편, 4편에서 그 짓거리를 했던 게 지금 여기를 위한 거예요. 이 공유결합을 위해서. 뒤에 배울 이온 결합을 하기 위해서. 전자가 몇 개? 원자가 전자 5개. 전자 3개 부족하다. 공유결합에 전자 3개 참여해야 된다. 이거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럼 봐봐요. 얘는 전자가 2개 부족, 얘는 전자가 2개 부족, 4개 부족, 2개 부족이죠. 그럼 여기 사이에서 2개 공유하고 여기 사이에서 2개 공유하면은 전부 다 옥텟 규칙 만족하는 모양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도 여기 보이시죠? 이번에는 이 전자 껍질 사이에 전자가 서로 몇 개씩 공유가 되어 있어요? 2개씩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왜요? 부족한 만큼 공유해줘야 안정해지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위에서는 전자를 하나만 공유했죠. 이때 형성되는 결합을 왜 이렇게 화면이 흔들리냐? 이때 형성되는 결합을 단일 결합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번에는 전자 쌍이 2개씩 공유가 됐죠. 이때 형성되는 결합을 이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단일 결합을 일중 결합이라고 안 써요. 얘는 단일 결합이고 2개로 늘어나면 이중 결합, 3중 결합까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요거예요. HCN. 자, 얘 원자과 전자수 1개입니다. 전자 1개 부족해요. 얘 원자과 전자수 4개예요. 전자 4개 부족합니다. 질소 15족이죠. 전자수 5개, 3개의 전자가 부족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공유결합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 중심에 있는 탄소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1개, 오른쪽에서 3개 공유해주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림 그릴 때에도 이렇게 보이시죠? 왼쪽에 1개, 오른쪽에 3개씩. 그럼 이번에도 왼쪽에는 어떤 결합이 형성이 된 거고 단일 결합이 형성이 된 거고 오른쪽에는 어떤 결합이 형성이 됐다? 이번에는 3개의 전자쌍이 공유되고 있으니까 3중 결합이 형성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내용이에요. 근데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딱 처음에 여기 배우면서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과포자가 됩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그냥 학교 선생님은 갑자기 원자과 전자수 이야기하고 자 전자 몇 개 부족하지? 전자 몇 개 공유해야겠지? 자 이런 게 몇 중 결합이야? 2중 결합이야? 3중이야? 단일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애들 멘탈이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면 그 앞에 배웠던 거 다 알아야지. 언제 그 중학교 내용 다 복습해주고 있어요. 그럼 진도는 언제 나가? 선생님들의 마음도 이해가지만 학생들의 마음도 이해가죠. 아니 중학교 때 배운 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선생님? 전 기억 안 나요. 설명해 주시고 가셔야죠. 근데 그거 다 했다가는 진도를 못 나가요. 거기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선생님 그렇게 잘 알아요? 학원 선생님도 해보고 학교 선생님도 해보고 학생도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린 결론은 이런 영상이 필요하다였습니다. 화학의 기초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학교에서도 할 말이 있어요. 쌤이 선생님 화학의 기초 다 찍어놨어. 이거 보고 와. 그리고 선생님 설명 들어봐. 다 이해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좋은 영상을 선생님이 좋은 마음으로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한 요 정도까지 들었을 때 좀 티노 좀 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선생님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공유결합의 형성 원리는 공부가 끝났는데요. 근데 매번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공유결합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냈어요. 어떤 사람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합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이 뭐냐면 원자들의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표시하여서 화학 결합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위를 보면은 이 그림이 복잡해지는 까닭이 뭐냐? 여기에 있는 탄소랑 질소는 전자 껍질 수가 2번째까지 있어요. 우리가 앞에 봤던 염소는 3번째까지 있어. 그럼 그거를 매번 공결합할 때마다 그리고 있으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루이스라는 사람이 전자점식을 해냅니다. 뭐만 보겠다는 거야? 원자과 전자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예시를 보면은요, 수소, 리튬, 나트륨 전부 다 원자과 전자 하나죠. 그럼 이렇게 점 하나 찍는 거예요. 2족은 2개죠. 점 2개 찍는 겁니다. 13족 3개니까 3개, 14족 4개니까 4개. 이렇게 다 찍는데 이때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원자과 전자 4개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짝을 이루시면 안 돼요. 이렇게 뭐 오른쪽을 찍었으면 그 다음은 왼쪽,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절대 한쪽에 2개가 배치되면 안 됩니다. 근데 15족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원자과 전자 수가 5개가 되죠. 그럼 그때에는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더 좋은 게 뭐냐면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가 딱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는 전자가 지금 몇 개씩 있어요? 1개씩 있죠. 여긴 2개씩 있죠. 3개씩 있죠. 4개씩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전자는 1, 2개, 3개, 4개 화학 결합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15족, 16족, 17족을 보잖아요. 얘네들은 전자가 이미 이쪽을 보면은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들이 있죠. 요런 전자들. 이런 전자들은요, 공유 결합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나는 짝을 이뤘어. 원래는 전자 너 하나 나 하나 해가지고 전자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15족, 16족, 17족에 이미 쌍을 이룬 전자들이 있죠. 얘네들은 화학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릅니다. 왜? 공유 결합에 사용을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용되지 않는다, 공유 결합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게 보이냐?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가 보입니다. 여기 몇 개 참여해요? 3개, 2개, 1개 보이는 거야. 원래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15족이면 원자과 전자 5개, 전자 3개 부족하니까 3개 공유 결합할 거야 이렇게 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봐도 되지만 루이스 전자점식을 하면 이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 하나에 전자 3개 있네. 전자 3개만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 이미 있지만 내가 황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고 싶어요. 그럼 얘가 몇 족인지를 생각합니다. 황은 몇 족이에요? 3주기 16족이죠. 그럼 원자과 전자 6개 그리자. 상, 하, 좌, 우 한 개씩 찍고, 이거 순서 상관없어요. 뭐 나는 하, 상, 우, 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선생님 편의대로 상, 하, 좌, 우 찍고 전자 2개 남았죠? 그 2개도 그냥 남는 곳에 이렇게 쌍을 이뤄주시면 황의 루이스 전자점식이 완성이 됩니다. 선생님 플루오린도 그려주세요. 플루오린 17쪽이죠. 원자과 전자 7개죠. 어이구 죄송합니다. 원자과 전자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루이스 전자점식 끝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왜 좋냐? 자, 염산에 루이스 전자점식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수소 전자 몇 개 있어요? 1개 있죠. 염소 전자 몇 개 있어요? 17쪽이니까 7개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는 역시 원자과 전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루이스 전자를 그려놓으면은 어떤 게 보이냐면요, 서로 부족한 전자의 개수가 보여요. 얘도 하나 부족하고 얘도 하나 부족하죠. 그럼 그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루이스 전자를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자, 수소의 전자 하나 공유하고, 염소는 좀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릴게요. 염소도 전자 하나, 이게 좀 안 보이네요. 에헤이. 이걸로 할까? 이렇게 염소도 전자 하나를 공유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염소는 전자 몇 개가 남죠? 7개 중에서 하나 공유했으니까 6개 남죠. 그럼 6개를 이렇게 쌍을 이루도록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수소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안정. 염소도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 전자 8개 안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왜 자꾸 이러지? 됐네요. 자, 여기 이산화탄소도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 가지고 표현을 해볼게요.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중심 원자를 잘 찾아야 됩니다. 중심 원자를 어떻게 찾을까요? 전자가 많이 부족하니까 중심 원자예요. 자, 여기에 있는 탄소는요. 전자가 4개 부족하죠. 14족 원소. 여기에 있는 산소는 전자가 2개 부족합니다. 그럼 누가 중심으로 온다? 탄소가 중심으로 온다. 그럼 탄소를 딱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우린 지금 초보자니까 이렇게 점 4개를 찍어줍니다. 산소는요? 6개죠? 그럼 6개 그려줘요. 아, 이거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거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보이냐면요. 여기 전자 2개 부족, 4개 부족, 2개 부족. 아,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중심 원자를 딱 그리고요. 부족한 만큼 양 옆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지금 왼쪽에 전자 몇 개 부족했어요? 2개. 그럼 그 2개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오른쪽에도 전자 몇 개 부족했어요? 2개 부족. 그럼 오른쪽에도 2개를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탄소가 가지고 있는 4개의 전자를 다 썼거든요. 그럼 그 다음은 산소에서 사용해주면 됩니다. 산소. 얘도 전자 6개 있었는데 몇 개 부족했어요? 2개 부족했죠. 그럼 2개를 오른쪽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때 전자가 몇 개 남아요? 6개에서 2개 썼죠. 4개 남겠죠. 그 4개는 쌍을 이뤄서 아무데나 그려주면 됩니다. 뭐 이렇게 상하로 그려도 되고 아니면 뭐 상좌 이렇게 그려도 되고 상관없어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전자 2개 주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면 루이스 전자점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모양을 하지 않아도 그 모양을 다 그리지 않아도 이건 보고 야 여기 이중결합 형성됐네. 옥텟 규칙 전부 다 만족했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숙련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딱 이걸 봐요. 탄소 전자 4개 부족하고 산소 2개 부족하네. 아, 탄소가 중심 오겠구나. 그럼 서로 양쪽에 2개씩 공유해주고 산소도 마찬가지로 2개 줘야겠네. 그럼 4개 남네? 그럼 4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산소도 2개 공유하고 4개 남네? 4개 이렇게 그리고 그럼 끝이에요. 이게 루이스 전자점식 끝이야. 설명해주다 보니까 선생님의 말이 길어지는 거지 앞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간단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요거 3번하고 4번 한번 그려볼래요? 그리는 방법 항상 중심 원자 찾습니다. 중심 원자 어떻게 찾아요? 누가 전자가 가장 많이 부족한지 찾으면 돼요. 해가지고 한번 3번, 4번 일시정지 해놓고 루이 전자를 그린 다음에 선생님이 그린 거랑 비교해봅시다. 자, HCN 얘는 수소 하나 부족하죠? 탄소는 4개 부족하죠? 질소는 3개 부족해요. 어떻게 아는 거야? 족을 알고 보는 거예요. 수소 1족 1개. 탄소 14족 4개 전자 있고 4개 부족해. 질소 15족 5개 있고 3개 부족해. 이렇게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중심 원자에 C 딱 써주고 왼쪽에는 하나 공유해주면 되고 오른쪽에는 3개 공유해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거 맞춰서 수소도 그럼 나도 하나 공유하고 질소도 나도 3개 공유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그럼 나 전자 몇 개 남지? 질소 원자가 전자 5개였지? 3개 썼지? 2개 남겠네. 요렇게 그려주면 루이스 전자점식 끝입니다. 암모니아도 볼까요? 질소는 전자 3개 부족해. 수소는 전자 1개 부족해. 질소가 중심 원자겠네. 질소 이렇게 그려주시고 질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 5개죠. 그럼 이렇게 한쪽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거고 3개의 이렇게 남는 전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전자 몇 개씩 공유해주면 돼요. 1개씩 공유해주면 돼요. 그럼 바로 주황색 켜가지고 수소 하나 공유하고 수소 하나 공유하고 수소 하나 공유하면 루이스 전자점식 끝. 너무 간단하네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원리부터 루이스 전자점식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진짜 중요해요. 이거 화학 원 때 못해가지고 헤매는 학생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통합과학에서도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공유결합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이거 루이스 전자점식 하고 가야겠는데 하고 실제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화학을 공부하기 전에 또는 통합과학 공부하기 전에 이 강의를 미리 들었다? 그럼 솔직히 여기 나오는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공유결합의 형성 원리를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알고리즘의 선택을 통해서 선생님의 영상을 듣고 있는 거고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때부터 화학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방학 이제 맞이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찍으면서 좀 선생님도 약간 뭔가 프레시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꼭 각자 원하는 바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듣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